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미중 간의 무역 긴장 완화, 또 개장 전 발표된 CPI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S&P는 지난달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하락분을 모두 상쇄하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신 AI 칩을 대량 공급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온화함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요, 반도체가 지수 상승을 주도하며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의 자세한 업종과 테마별 날씨부터 함께 보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농촌에서 태양광으로 벌어들인 이익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는 햇빛 연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태양광주들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아울러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세 협상과 무관하게 미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의 관세 부과를 유지하기로 한 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햇빛 연금과 더불어서요, 이 바람연금 정책에 오늘 시인플러스는 상한가에 안착, 또 CS윈드와 SK 오션플랜트 등의 풍력주에도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반도체주가 이끌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뿐 아니라 한미반도체, DI 등의 종목들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이면서 맑은 하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주 내에서도요, 한진칼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호반그룹이 지분을 추가 매수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됐고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 다소 뜨거운 날씨 보이고 있고요. 정부가 휴머노이드 설계, 제조, 공정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신규 지정, 국가적인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에 로봇주들도 오늘 맑게 개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날씨 보실 텐데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 증자를 발표하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측에서는 이번 유상 증자를 통해서 조달할 자금으로 캐나다 양극재 합작 공장, 포항과 광양 양극재 공장 증설 등의 양응급재 생산 능력을 확대를 위한 투자를 완결해서 2차 전지 소재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코스맥스인데 오늘 맑은 날씨 보입니다.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요, 목표 주가를 기존 22만 5천 원 선에서 24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SK그룹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를 계기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보안체계 강화에 나섰다. 위원회는 수펙스 추구협의회사나 9번째 위원회로 설치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 인사를 포함했다. 위원장은 최창원 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이, 부위원장은 윤풍경 SKAX 사장이 맡았으며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사이버 보안 담당 임원을 중심으로 정보보호혁신팀을 구성하고 각사 시소 및 법무 컴플라이언스 조직과 협력해 과제를 추진한다. 위원회는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모의 해킹을 실시하고 SK텔레콤의 정보보호 체계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재정비한다.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 과제를 실행하며 APT 대응, AI 보안 등 첨단 기술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아스탁도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요 조금 더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CPI 발표가 됐고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 그리고 코스닥 쪽은 지금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순환매의 종착점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이라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일단 20만 원에 안착하는 모습들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관련주들이 이제 공약 관련주들이죠. 공약 관련주들이 굵직굵직한 종목으로 좀 이동하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현명해지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어요. 과거에는 차영주가 잘생겼다 그러면 차영주 관련주들을 찍었으면 차영주가 하는 일에 대한 관련주를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차영주가 잘생기고 뚱뚱한 걸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 대선 주자들이 나세우고 있는 공약들도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이제 이념이라든지 이런 거였다라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끌겠다라는 말씀들을 서로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주들이 정말 이게 갈 거야 말 거야, 이게 정말 필요해 마라, 이런 것들로 이제 옮겨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이제 피해주가 오히려 수혜주가 된다라는 점 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동안에 억눌렸었던 것들, 또 이 또한 또 대형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와 관련된 것들이 좀 움직이고, 또 한편에서는 또 이제 작은 테마들도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잘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을 타는 거죠. 바람을 잘 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결코 쉽지는 않은 그런 복잡한 셈법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는 장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약간의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나름대로 따박따박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잔소리 한마디 좀 드리면, 이 태풍이 이건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은 언제든지 잦아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아직까지 수익을 못 냈다라고 한다면 조급한 마음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잔소리 비슷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 코멘트 한마디 좀 해주셨습니다. 5월 지금 벌써 중순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5월 시장 조금 혼자서 투자하시기에 지치셨다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데일리 아스탁 3가지 테마와 이슈에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또 하루 안에 이제 시장 안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섹터와 이슈들 잘 잡아드리고 있는데, 지금 또 오늘은 어떤 테마와 이슈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탁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업종은요, 조선입니다. 지난주만 해도요, 연이틀 이제 조정이 나왔던 조선주들인데 이번 주에 반등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정책 관련주입니다. 금요일에 소장님께서 정책 관련주 주목해 봐야 된다 하면서 신재생 좀 짚어주셨거든요. 전략이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어떠한 추가적인 진단 내려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엔터입니다.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올해의 엔터주들을 둘러싼 긍정적인 평가들, 그리고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조선입니다. 조선 사실 지난주 조정 나왔을 때요, 공략해 봐야 되는 건가 하시는 시청자분들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또 오늘은 반등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떠한 전략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선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조선이 매수 관점은 100%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부터 제가 정책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따가 정책 관련주를 얘기할 때인데 종목을 제가 하나도 안 바꿨어요. 그때 얘기했던 종목들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영주가 맨날 비슷한 종목들 대형주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조선주는 제가 왜 이렇게 조금 말이 길어라고 하실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변동성이 좀 있다라는 좀 판단이 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조선주들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조금 뜨뜻미지근하죠. 조금 애매한 수준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차트가 직전 고점에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 지금 대표적인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하나 조금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동일한 차트 모양이기 때문에 종목에서 할 얘기를 여기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차트가 직전 고점을 뚫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른쪽에 놓고 본다라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일단 오늘 장중에는 고점을 뚫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착이다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있었죠. 변동성이 있다 올라가니까 다시 강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제 오후라든지 지금 이제 1시를 지나가고는 있습니다만 내일 정도에서 밑으로 밀리면 이 변동성이 밑으로 흐르는 변동성이고요.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된다? 29만 원, 30만 원이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안착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조선주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된다? 째려봐야 된다. 어떻게 째려보느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29만 원 돌파 못하면 하락 변동성에 대한 로스컷을 걸어놓으셔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놓고 본다라면 내가 조선주 없다. 지금이라도 사야 돼라고 한다라면 매수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언제? 30만 원. 오히려 고점을 돌파해서 안착하는 게 매수 시점이기 때문에 참 지금 매매하기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조선주들 뭐 신규 수주가 많다. 우리가 뭐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도 있다. MRO도 있다. 다 반영된 차트가 이런 차트입니다. 새로운 뉴스를 동력으로 보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뭘로 보여줘야 된다? 수급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보셔야 되겠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차티스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차트를 이용해서 가치 투자 기반의 차트를 보는데 차트를 보는 차티스트들이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죠? 차트에 모든 것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명제에 있어서 저는 그 명제가 오롯이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소외된 주식의 차트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아는 주식의 차트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요? 뭐 찾기 어려울 거예요. 뭐 뉴스가 나오는 거 외에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간 차트예요.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 수주 미국과의 관계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가 고점을 벗기느냐 못 벗기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째려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주들 지금의 이 타이밍의 흐름들을 잘 체크해 보셔야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대장주로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흐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조선 안에서의 기회 찾아본다면요, 소장님? 일단 한국조선해양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좀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가장 먼저 강하게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봉해트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30만 원 돌파해주면 대장주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페이스메이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마라톤을 뛸 때 선수들만 뛰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나름대로 전략을 짜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 어떤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신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페이스메이커라는 분들이 뛰십니다. 이런 분들은 기록을 단축시키거나 선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선수들을 쭉 이끌고 가는 역할들을 하다가 중간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뭐 우리가 업종 내에서 주식시장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찾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 페이스메이커는 누구죠? 하이닉스죠. 딱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지금 조선주들의 페이스메이커는 누구다? 한국조선해양이다. 그럼 한국조선해양이 30만 원을 떨어지면 다른 것들은 따라온다. 이런 측면으로 보고 그러면 따라가는 애들이 누구냐? 현대미포조선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현대미포조선 차트가 비슷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눈에 좀 들어오시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좋은 게 뭐냐? HMM이 올라가고 있죠. 현재 HMM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 저 HMM도 제가 다뤘었죠. HMM이 올라가는 건 뭐죠? 컨테이너선에 대한 부분들이죠. 컨테이너 수주가 가장 많은 것은 누구죠? 미포조선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둘이 웃으면 뒤에 가서 둘이 이제 바쁘면 뒤에 가서 웃고 있는 주식이 있죠. 하나 엔진이죠. 오늘 마린솔루션이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하나 엔진 같은 경우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둘이 하는 일이 약간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 엔진 같은 종목도 마린솔루션이 상한가 가는데 이게 못 쫓아갈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삼박자 수준에 있어서 지금 당장 오늘이라기보다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이 30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 밑에 있는 동생들을 재빠르게 매수하는 전략들을 미리미리 세워두시는 것도 좋고 단 한국조선해양이 30만 원을 못 들으면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조금 뒤로 좀 미루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주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이시라면 한국조선해양의 주가의 흐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정책 보도록 할 텐데요. 금요일에도 소장님께서 정책 관련주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신재생 딱 짚어주셨거든요.
오늘 태양광과 풍력 모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뭐 네. 종목들도 지금 뭐 거의 비슷한데 이게 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본 게 뭐 어떤 운이 전 좋았지만 결코 운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양당의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 10개거든요. 뭐 얼마 안 됩니다. 그 10줄이에요. 10줄을 안 읽어보고 투자를 하겠다? 그건 여러분들이 투자를 게으르게 하신 거죠. 그 10줄을 안 읽어봤다는 건 말이 안 되고 20줄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저는 보면서 볼펜을 들고 이렇게 우리 옛날에 게임하듯이 이렇게 선을 그어봤어요. 비슷한 게 무엇인가? 같은 공통의 분모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게 5가지인데 그 교집합 중에 하나가 뭐다? AI 기반과 거기에 따른 신재생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 신재생과 원전 이제 이재명 후보도 원전으로 돌아섰다라는 부분들 5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소상공인 활성화, AI와 그 관련된 그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주식시장 5,000포인트, 그 다음에 우리가 세종시와 GTX 이 부분이거든요. 이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책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유력 대선 주자가 뭐 어떤 기업을 방문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죠. 근데 그 주식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 부분이 내일을 다른 회사를 방문하시면 그 다른 회사 주가가 올라가고 그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간다면 제가 말씀드린 5개의 교집합에 대해서는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꾸준히 밀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당장 어느 분이 그 일정표가 나와 있으니까 내일 그 부분이 거기 간다면 그 주식을 따라 살 거야라고 한다면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주식에 오늘 팔고 나오셔야죠.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매매에 임하신다라면 긍정적인 그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양당의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저희가 한번 시선을 두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고 그 중에서도 오늘 또 어떤 쪽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집중해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하나솔루션을 네. 아무래도 좀 안 볼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격도라는 것은 봉의 크기와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인데요. 기본적인 개념이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 멀어지고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밑에 선들이 여기는 선들이 모여 있는데 선들이 막 벌어져 있어요. 그 선들은 만납니다. 2가지로 만나는데요. 하나는 위에서 기다리든지 이게 내려와서 만납니다. 네. 그런 상태 뒤에 가서 또 다른 종목 갖고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얘네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있죠. 얘네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2가지 뉴스가 맞물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도 이제 지역 발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영구히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우리가 보조금을 또 유예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정책이라도 갑자기 바뀔 수가 없겠죠. 제 아내가 저보고 6개월 만에 10kg 빼라? 저 못 뺍니다. 근데 빼야 되는 목적이 있으면 아내가 그랬죠. 당신 1년의 시간을 줄게. 1년 동안은 빼라.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태양광을 지금 당장 없앤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원전도 과거에는 글로벌리 원전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시각들이 있었습니다만 AI가 들어오고 나서는 원전을 다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 애매했었습니다만 제가 유니슨을 좀 밀고 나갔었죠 그동안 유니슨을 몇 차례 이제 요때 구간에서 올라올 때 조금 애매했었습니다만 유니슨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슨 차트를 보시고 윌리엄 오닐의 컵을 떠올리신 분이 있다라면 그건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상승에서 컵의 손잡이가 변형되게 만들어주면서 올라가는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윌리엄 오닐의 컵 모양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컵이고 이게 손잡이죠. 아주 작은 컵이죠. 에스프레소 잔 같은 경우인데 이게 한두 번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변형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름 차트 공부하신 분들은 윌리엄 오닐의 컵을 여기서 발견하셔야 되고 그러면 뭐냐? 이때 상승보다 2차 상승 구간이 더 높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유니슨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풍력에 있어서 CS 윈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후발 주자였어요. 하지만 다시 나서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원전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일단 또 신고가를 났기 때문에 두산엘리베이티가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좀 있어요. 고점 수준에 맞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두산엘리베이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체코 원전이라든지 우리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로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산 엘러비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인 보유 의견, 그다음에 이제 매수 관점 아직 내가 매수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책과 관련해서는 양당 간에 이제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공약 5가지 중에서 신재생 쪽에 조금 집중해 주셨고 오늘도 하나솔루션, 유니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볼 수 있겠다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은 엔터입니다. 최근에 이제 엔터를 둘러싼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몇 가지 노이즈들이 좀 있었었죠. 네. 이제 뭐 우리가 그 중국 관영통신 CCTV가 이제 공연을 하겠다라는 건 해프닝 끝났고 네. 이번 주 초반에도 이펙스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다 주가가 근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해요. 네. 그러니까 한알령이 해제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도 굉장히 좀 견조하죠. 네. 특히 이제 여기에서 또 불을 붙였던 게 이펙스 문제가 이제 그 해프닝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 주가를 다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엔터주 올라가는 것들 모습을 보면 오히려 방산주나 이런 것보다 더 견조해요. 요 며칠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되겠고 그 근저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결국 엔터주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한알령 때문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이데일리 TV에서 라이언 아나운서가 한두 번 나오다가 라이언 아나운서가 한 5번씩 나온다 그러면 많은 시청자분들 더 많이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다 수익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소속 가수들이 많이 공연을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엔터주의 실적 개선으로 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한알령이 플러스 알파가 이제 보죠. 주력이 무엇이냐? 주력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것들. 지금 두산 엘러비티의 플러스 알파는 뭐죠? 원전 수주죠. 안 그래도 잘해요.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들의 플러스 알파는 뭐죠? 한알령이죠. 삼성전자의 플러스 알파는 뭐죠? HBM 개발이죠.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도식적으로 공부하신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신다라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안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여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주로 이제 엔터주들이 지금 최근에 좀 반등세를 시원하고 있습니다. 견조한 흐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엔터주들 안에서도 좀 대형사 위주로 소장님께서 꼽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전히 이렇게 대형사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실까요? 그렇죠. YG엔터를 첫 번째로 보겠는데요. 차트 모양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현재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이 자꾸 머릿속에 넣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차트가 봉이 막 움직이면서 이때는 어떤 차트고 뭐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때마다 다른데 자, 저는 그냥 차트가 깔끔한 게 좋습니다. 차트가 깔끔한 거.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보면 봉과 이동평균선밖에 없죠. 이게 제 HTS예요. 여기 어떤 보조 지표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보는 거죠. 자, 우리가 현재 지금 5월 9일 날 변동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5월 9일에 요때 만약에 여러분들 요 꼬리에 사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한알령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빠졌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심장 떨리죠.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도 내가 산 가격이 왔습니다. 요때 심정은 뭐죠? 산 가격만 오면 팔겠다. 지금 산 가격이 왔는데 안 파는 거죠. 왜? 거래량이 없는 거죠. 거래량이 없다는 건 팔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올라간다는 건 뭐죠? 매집으로 볼 수 있죠. 고점에서의 매집, 고점에서의 손바뀐 매집, 고점에서 손바뀐 매집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이 나온다면 주가가 빠져야죠. 주가가 안 빠진다는 것은 YG엔터가 버티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제가 이제 그 하나솔루션 말씀드렸을 때 하이브를 좀 보죠. 네. 하이브가 고점에서 제가 이제 하이브도 최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 하이브 결국 솟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동평균선이 벌어졌죠. 이격이 벌어졌죠. 이격이 벌어질 때 내려오느냐 버티느냐인데 버티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면서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으로 하이브는 제가 최근에 추천을 좀 많이 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JRP 엔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지금 이제 7만 원 안착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뚫어주느냐? 현재까지 모양에 있어서는 가장 조금 덜 올라가 있죠. 근데 7만 원 뚫어주게 되면 이 고점을 뚫어주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터주 내에서도 종목 선별 3가지 종목 해주셨고요. 차트상의 움직임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아스탁도요.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2위 자리를 되찾았다. 13일 엔비디아 시총은 장중 6% 넘게 급등하며 3조 달러를 다시 돌파했다.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인공지능 반도체 1만 8천 개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다. 엔비디아는 사우디 정부가 지원하는 휴메인의 50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젠슨 황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해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최첨단 그래픽 반도체들로 이 인프라가 구축된다면서 첫 단계로 우선 GB300 그레이스 블랙웰 슈퍼칩 1만 8천 개가 자사의 인피니밴드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화된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의 이번 발표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의 미 첨단 반도체 시장을 폭넓게 개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게 됐다. 이날 휴메인과 전략적 협력을 선언한 AMD와 아마존도 동반 상승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배치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 편입하고 있는데요. 저희 16주차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입되어 있는 종목 현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양철관입니다. 연이틀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제 특정 구간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일단은 이 종목 홀딩 의견을 주셨고요. 손절가는 굉장히 정확하게 잡아주셨거든요. 오전장에는 약세 띄었지만요. 현재 구간에서는 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또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SM 주셨습니다. 올해 초반에도 공략을 해주셨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당시에는 큰 수익을 주셨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3%대 상승 흐름 보입니다.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 약보합 수준입니다. 다음 종목 칩셋 미디어인데 이제 반도체 IPA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구조로 관세 리스크가 제한될 수 있겠다. 그리고 농림목 이후에 점진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상승 잠재력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강보합 수준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같은 날 대동기업 공략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는데 챌린지 성공률 3.23%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공략해 주셨던 한화비전입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슈 속에서 반사 이익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자회사 하나세미텍이 SK하이닉스와 HBM 제조용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언급해 주셨는데 하루 만에 1차 목표가 터치를 하네요. 저희 누적 성공률 7.93%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하나비전과 함께 공략해 주셨던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빅테크의 해저 케이블 투자에 국내 유일 해저 광 케이블 매설 업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셨고요. 현재 구간 10% 가까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1차 목표가 하루 만에 터치를 하면서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 3.38%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총 6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 1313 챌린지 누적 성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9%입니다. 하루 만에 좀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파트너님 또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6가지 종목 중에요. 1차 목표가를 어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이 하루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또 종목에 대한 진단 추가적으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마이너스 2%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조금은 아쉬웠는데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상승 반전으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한 종목씩 짚어나가겠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 종목들도 있죠.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양철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철관의 경우에는 우리 1313 챌린지 포트에서 가장 손실이 컸던 종목인데 오늘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분봉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자, 분봉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오전에 저희가 12시 기준으로 수익률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의 흐름들은 아직 반영이 되진 않았죠. 하지만 12시 이후부터 정말 강력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현재 급등 분봉 기준으로 5분봉 기준으로 1시에 5%라는 정말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어주면서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지난 거의 손절가 부근까지 갔던 종목인 만큼 조금 더 혹시라도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좀 걱정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이 무색할 만큼 이렇게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은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슈가 좀 더 불거질 때마다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본격적인 이슈가 불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중에 5%에서 현재 8%, 8.77%까지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낸 건 조만간 좀 더 강한 흐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따라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좀 더 홀딩하면서 이번 주까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알래스카 가스관 LNG 프로젝트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불거질 때까지는 우리가 좀 묻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의 경우에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죠. 근데 오늘 이렇게 장중에 3.81%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반등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보면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냐면 일본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날이 5월 9일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3월 달 4월 16일까지 계속해서 공략을 해왔고 그 이후에 50%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냈지만 다시 한번 단기 조정폭 안에서 공략을 했었는데 최근에 11선을 반등한 이후에 지지받은 이후에 반등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공략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날 좀 하락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대장주인 YG엔터의 큰 폭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장중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보이시죠? 이 중심선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최근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 자, 조금 더 내려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중심선에서 반복해서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탈했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도 4월 달 들어서면서부터도 이 중심선에서 반복해서 지지받고 4월 말까지도 그리고 5월 초에도 5월 이제 최근에도 이렇게 중심선을 지지받는 선에서 반등을 성공해냈기 때문에 이번 파동에서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눌림목에서 추가적인 강한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칩스 앤 미디어 보도록 할 텐데요. 칩스 앤 미디어의 경우에는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그날 당일날 7.81%까지 정말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 놓고 이제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를 했죠. 그 다음 날에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다시 장중 1%까지 상승에 성공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볼린저 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볼린저 밴드 왜 중요하냐면 볼린저 밴드 상단폭과 하단폭 안에 기본적으로 주가가 위치할 확률이 95.44%입니다. 그러면 이 95.44%의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포커스를 맞추는 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그때에는 4.56%의 확률로 정말 비이상적인 강한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볼린저 밴드의 특성 중에 하나가 수축과 확장을 반복한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2025년도 3월 말부터 자, 제가 한번 체크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갈색선 양선이 확장이 되었다가 수렴되고요. 다시 한번 확장되었다가 최근에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는 돌파를 하게 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제가 앞서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했을 때에는 비이상적인 강한 상승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정말 극한의 수렴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렴 구간이 거의 맞닿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조금만 거래량을 동반했을 때 거래량에 대한 기준은 2025년도 4월 14일 등대 캔들이 발생했던 장중 18% 급등했던 날이죠. 이날 거래량의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8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 80만 주에서 조금 더 길게 보았을 때 1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에는 이 전 고점까지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슈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거래량 유입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죠. 대동기어 보도록 할 텐데요. 대동기어의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4.74% 상승에 성공을 합니다. 이제 협상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등락폭이 갈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무래도 우리가 무작정 좋을 것으로만 전망하기는 조금은 아쉬워요.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냐? 현재는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지만 혹시라도 15일 날 협상에 대해서 조금은 결렬이 되거나 조금 더 유예되는 흐름이 이어지게 됐을 때에는 한 차례 눌림폭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단기 저가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1차 매수가에 대해서 함께 1313 챌린지에 대해서 함께 공략을 했었죠.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집중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 현재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매수 기준가는 조금 더 늘려줬을 때 18,000원입니다. 2025년도 4월 22일 날 등대 캔들이죠. 장중 22%까지 급등했던 날의 시가입니다. 이 시가까지 협약이 미국이 동반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휴전 협정에 대해서 협상이 좀 더 결렬이 됐을 때는 가격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거나 시장이 예측하는 그런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에는 가격을 안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항상 분할 관점으로 대응해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한화비전입니다. 어제 여러분들께 두 종목을 소개해드렸죠. 근데 두 종목 다 오늘 너무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화비전의 경우에는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어제죠.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소개해드리고 나서 정말 2,500 종목 중에서 단 한 종목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한화비전이었고요. 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오늘 단 하루 만에 장중 7.87%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우리의 1차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합니다. 물론 이 1차 목표가를 66,700원을 잡았기 때문에 성공률에 대해서는 한 6에서 7% 정도 될 건데 이 종목에 대한 상승폭 7.87%라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게 고점을 넘겼습니다. 신고가를 경신을 한 만큼 앞으로에 대한 추가 상승 랠리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종목은 정리를 하고 갈 예정입니다. 정리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전 거래일의 200%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전 거래일이 거래량이 좀 더 많이 터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다소 아쉽다 보니까 이런 추가 상승 랠리가 좀 더 다소 부진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흐름을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아직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단기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더 길게 봤을 때에는 분할 매도 관점을 통해서 길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단기 포트이기 때문에 단기 포트의 경우에는 시세가 나왔을 때, 1차 목표가 나왔을 때 정말 추가 강한 상승 랠리가 빠르게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챙겨놓고 갑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이 종목은 익절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죠. 바로 LS 마린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 어제도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정말 10%가 넘어가는 강한 슈팅이 나왔어요. 분봉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이 분봉 기준으로 보면 오늘 10시 장중에 10시 50분경에 21,4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고가 돌파 시도를 했죠.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나서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기가 좀 어려워요.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상승 탄력을 한번 소진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고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움직임은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전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웬만하면 돌파 종목들을 자주 드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돌파하는 흐름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잡아드릴 만큼 상승 모멘텀에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루 만에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와서 매우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쁘고요. 이 종목을 함께 보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기쁘게 함께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앞선 하나 비전과는 달리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더 지켜볼 예정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량 기준, 거래량이 전 거래일보다도 300%가 넘게 올랐는데 이 거래량에 다시 한번 200%가 넘게 올랐죠.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전 거래일과 합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상승 랠리가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등대 캔들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세에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2차 목표가 22,000원까지 기준 잡고 이번 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하루 만에 이렇게 상승 단기간에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공략해주고 계시는 저희 또 이용철 파트너님이시고 1313 챌린지 수익률 잘 내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비전 익절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LS 마린 솔루션은 목표가 높여주셨다라는 점 전략 수정 잘 참고해 보시고요. 파트너님 오늘도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온라인 공개 교육방을 진행을 합니다. 이 공개 교육방에서 어떠한 것들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면 이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이렇게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들, 물론 이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소통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제가 긁어드립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제가 어제 하나비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하루 만에 7.87%까지 상승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종목들을 선정하는 그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종목들을 선정할 때 이걸 어떻게 매수 기준가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교육방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언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지 다 올려드리고 링크를 통해서 클릭만 하셔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은 2시 10분부터 진행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하시면서 어느 종목에 얼마나 투자를 좀 해야 될지도 고민이고 사실 변동성이 심한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어낸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전문가님의 눈을 통해서 대신 좋은 종목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하나비전 역시나 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공개해 주신 이후에 좀 강한 상승 흐름 오늘 보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16주차 챌린지요. 또 두 가지 종목 편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두 가지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HJ중공업과 두 번째 종목은 태웅입니다. 이 두 종목 다 굉장히 익숙하시죠? 지난주에 태웅을 공략을 했고요.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냈고 지지난주에 공략했던 종목이 바로 HJ중공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두 종목
특히 HJ중공업 먼저 말씀을 드리면 HJ중공업의 경우에는 조선업종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이후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수급을 받는 정말 저평가 단기 조정 이후에 반등의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셔도 너무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 HJ중공업의 경우에는 특히 이번에 정책 수혜주까지도 좀 더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우리나라 정책보다도 이제 미국의 정책과는 조금 더 연관이 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이 미국의 어떤 정책과 연결이 돼 있냐. 미국에서 미국인 향후 30년간 해군력을 증가한다라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증가하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현재 함정이 296척에서 381척까지 이렇게 이 함정을 늘릴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함정 몇 척? 이거 얼마나 소요가 될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평균 약 3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42조 원 정도 되는 매년 이 42조 원을 투입한다라는 계획을 밝혔죠. 여기에서 이 HJ중공업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MRO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MRO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 MRO 사업에 우리나라에 진출했던 기업이 딱 두 기업이에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인데 이 이후에 세 번째 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향후 전망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실적 또한 작년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만큼 실적 또한 매우 좋습니다.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목은 상한가도 함께 했고 단기간에 50%에서 60%까지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여러 번 함께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정을 좀 더 받았었죠. 조정받은 이후에 2025년도 5월 13일 날 장중 마이너스 3%대라는 조정을 모두 다 메꿔냈습니다. 그것도 볼린저 밴드의 하단에서 메꿔냈고 근데 이 중요한 게 등대 캔들의 시가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장중에 7%라는 강한 상승세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단기 조정 이후에 이번 상승 파동의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9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죠. 태웅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은 우리나라 정책 대선 후보들의 정책 수혜주 중에 한 종목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 10대 공약 중에 하나가 이 신재생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정책이 있죠. 핵심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은 풍력 부분과 조선업 부분이 올해 모두 동시 성장을 합니다. 특히 이 플랜지 부분의 시장이 수요가 올해 20%까지 초과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증설 계획까지 모두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증설한 부분에 따라서도 모두 다 수주가 다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종목. 자, 차트 보면서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전 고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돌파한 이후에 추가 강한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거래량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돌파하는 흐름까지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17,900원, 손절가는 15,0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전문가님께서 그간 이제 자주 공략해 주셨기도 하고요. 또 좋은 결과 있었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HJ중공업과 태웅 편입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1313 챌린지 또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아있는 오후장에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